한군행 총재님, 저희 사실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10월에 우리 국정감사 하면서 내수의 회복 속도는 좀 더디지만 수출은 조금 곡선을 가지면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 동력은 반도체 및 주요 핵심 5개 품목 관련한 사안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장률이 0.1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예측이 좀 빗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올해 2.4% 경제 성장률의 달성이 실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러면서 금리와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그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0.1%의 예측하지 않은 폭락,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금리 인하의 시기가 약간 늦었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금리를 통화정책을 통해서 과연 이 정책적 카드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재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넘버가 충격이었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약간의 좀 세부 사항이 필요한데요. 지금 수출이 급락했다고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떨어진 거고요. 수출 금액은 저희 예상대로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게 제일 혼선스럽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반도체를 예를 들면 저희 생각에는 HBM이라든지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거는 수출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저단가에 있는 부분은 뭐 중국과의 경쟁이든 어떤 이유든지 그 물량이 줄어든 거고요. 화학 제품도 그렇고 또 자동차의 파업 이런 것이 또 일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액은 계속 수출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그런데 수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해석을 해야 이게 일시적인지 앞으로 갈지 그 해석이 필요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수출의 주요 품목이 5대 품목 아닙니까? 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쉽죠. 왜냐하면 표본이 적고, 그 표본이 포괄하고 있는 퍼센트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측했는데, 저도 그때 삼성전자 관련한 D램 부분이 나름대로 나아지면서 전체 수출이 일 것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부총리나 많은 분들이 말씀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HBM은 좀 높았는데 그 범용 제품인 D램의 시장 자체가 전 세계 시장이 축소되고 중국과의 출혈 경쟁에서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서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철강도 마찬가지, 유화도 마찬가지, 석유도 마찬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의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경향적으로 낮아지면 과연 올해 2.3, 2.1을 방어하고 내년에 2.1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수 부분의 타켓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념적인, 아니면 자기 주장 많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정책 믹싱을 하면 되죠. 왜 정책 믹싱을 못합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수 부양의 정책적 수단을 우리 재원 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미싱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님? 그것만 옳고 100대 빵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옳고 이제 제가 보기엔 판단할 때가 됐어요. 아니, 의원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여기 통계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과 정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일반적인 소비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아까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건설 부분이라든지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고민해 주시는데 저는 정책 미싱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네, 그건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네.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다시 지금 상황이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자영업자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금리를 또다시 손댈 수 없는 이 한계 봉착해 있는 거 아닙니까? 고금리, 긴축재정, 고환율, 가장 취약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 지방
지금 그 부분은 네, 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네 유연성 가지고 있습니다. 예.